갤럭시 S25 울트라를 사전 예매로 구매한 지 한 달이 넘었는데요. 처음에는 안드로이드 찍먹용 세컨폰으로 쓰다가 점점 울트라에 손이 더 많이 가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결국 메인폰을 기존에 쓰던 아이폰 16 프로에서 갤럭시 S25 울트라로 바꿔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갤럭시 S25 울트라로 바꾼 이유와 가끔 아이폰이 그리운 이유도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커다란 화면이었습니다. 저는 출퇴근길이나 이동할 때 잠깐 손에 들고 쓰는 일이 많은데, 이메일을 보거나 온라인 쇼핑을 할 때 대화면의 장점이 크게 다가왔습니다. 확실히 더 많은 글씨와 정보들을 한눈에 볼 수 있었어요. 갤럭시 16 프로의 크기가 6.3인치고 갤럭시 S25 울트라는 6.9인치인데요. 그에 비해 무게 차이는 많이 나지 않았습니다. 아이폰 16 프로가 199g, 갤럭시 S25 울트라는 218g이라서 케이스를 가벼운 걸로 끼우면 비슷하게 느껴질 정도였어요. 참고로 울트라와 같은 체급인 아이폰 16 프로 맥스의 무게는 227g으로 더 무겁습니다. 그리고 갤럭시 S25 울트라의 화면 모서리의 공률이 더 직각인데다가 아이폰 상단에 있는 큼지막한 다이나믹 아일랜드도 없어서 체감되는 화면 사이즈는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두 번째는 통화 녹음과 요약이었습니다. 아이폰에서 통화 녹음을 쓰려면 제약이 많았는데요. 일단 상대방한테 통화 녹음이 고지되는 것부터 불편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서 일부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VoIP 방식은 통화 품질이 안 좋은 단점이 있었죠. 그런데 갤럭시 S25의 제대로 된 통화 녹음을 한번 맛보니까 벗어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아예 기본으로 통화 녹음을 세팅해 놓고 쓰니까 너무 편했습니다. 통화 내역에 들어가면 전화하며 오고 간 말들을 모두 텍스트로 볼 수 있고, 한눈에 다 보기 어려우면 AI 요약을 누르면 짧게 요약해서 핵심만 볼 수도 있죠. 특히 상담원과 통화해서 내용을 문의할 때 너무 편했습니다. 전화를 들으면서 받아 적을 필요가 없이 그냥 듣기만 하면 되고, 나중에 통화 녹음을 통해 자동으로 작성된 텍스트만 보고 참고하면 되었어요. 사업을 하거나 업무용 통화가 많은 분들에게는 정말 필수일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삼성페이입니다. 얼마 전 삼성 월렛으로 명칭이 바뀌긴 했죠. 애플페이도 국내에 들어왔습니다만 사용 가능한 오프라인 매장 수에서 삼성페이가 월등히 많습니다.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매장이면 거의 다 되기 때문에 굳이 실물 카드를 챙기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아이폰에서는 되니 안 되니 하면서 몇 년째 버티고 있는 교통카드 티머니도 삼성페이는 이미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바일 신분증까지 삼성 월렛에 탑재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작년부터 탑재가 가능했고, 이번에 시작된 모바일 주민등록증도 발급받으면 삼성 월렛에 탑재할 수 있다고 하네요. 아이폰을 쓸 때는 어쩔 수 없이 조그마한 지갑을 항상 챙기고 다녔었는데, 갤럭시는 그럴 필요 없이 달랑 요거만 챙기고 나가면 카드 결제며 신분증이며 교통카드 모두 다 되는 게 너무 편리했습니다. 네 번째로는 흥미로운 AI 기능입니다. 애플 인텔리전스는 아직도 한국어 지원이 안 되고 있는 반면에 갤럭시는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갤럭시 AI를 지원하고 있죠. 덕분에 한글 기반의 AI 문서 작성도 어느 정도 안정화된 수준입니다. 간단하게 글을 쓸 때에도 글쓰기 어시스트를 활용해서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고요. 제미나이와 통합된 음성 비서도 실생활에 확실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해외 웹사이트를 인터넷 브라우저에서 번역하고 요약해서 볼 수 있는 것도 편리했어요. 포토 어시스트도 재미있는 게 많았는데요. 이미지 속에서 사람을 지우거나 빈 공간을 채울 수도 있었고, 다양한 스타일의 인물 사진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기 어시스트에서는 만들고 싶은 이미지를 간단하게 만들 수 있었고요. 물론 이건 미드저니 같은 고급 이미지 제작 툴과 비교하면 정말 조악한 수준이긴 합니다만, S펜을 활용해서 간단하게 체험해보고 즐기기 좋았습니다. 다섯 번째는 높은 커스텀 자유도입니다. 아이폰의 철학은 It Just Works로 사용자가 신경 쓰지 않아도 알아서 되게 하는 것인데요. 사실 개인마다 성향이나 사용하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형태의 UI UX로 모든 사람이 100%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저처럼 이것저것 바꿔보는 걸 좋아하는 헤비 유저라면 아이폰의 폐쇄성이 참 답답하게 느껴지곤 했었는데요. 갤럭시는 기본적으로 수정 가능한 설정이 많은데, 거기에다가 갤럭시 스토어에서 설치 가능한 굿락을 깔면 추가로 커스텀할 수 있는 것들이 정말 수없이 많습니다. 특히 이번 원 UI 7에 나온 홈업의 DIY 홈스크린을 사용하면 다꾸나 폰꾸하는 감성으로 스마트폰을 다채롭게 꾸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엣지 라이팅 플러스를 쓰면 알림도 개성있게 바꿀 수가 있고요. 이런 커스텀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시간만 투자하면 정말 재미있게 내 취향에 맞게 스마트폰을 꾸밀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S펜입니다. 갤럭시 노트가 단종되고 이를 울트라가 계승함에 따라서 S펜을 내부에 탑재하는 유일한 모델이 갤럭시 S25 울트라가 되었는데요. 이렇게 항상 휴대하게 되는 수납형 S펜 덕분에 간단하게 메모할 때 유용하게 많이 쓰입니다.
저는 설정에서 꺼진 화면 메모를 설정해 놨는데요. 이걸 켜놓으면 화면이 꺼져 있을 때 S펜을 분리하면 화면 잠금이 풀리지 않은 상태의 검은 화면에다가 바로 노트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생각나는 것들이 사라지기 전에 빠르게 메모하기 좋았어요. 그리고 AI를 활용한 사진 지우개나 꾸미기도 이 S펜을 사용하면 더 정교하게 사진에서 필요한 영역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7번째는 배터리였습니다. 실사용을 하다 보니 울트라의 사용 시간이 상당히 길다는 걸 느낄 수 있었는데요. 갤럭시 S25 울트라의 배터리 용량은 5000mAh로 제가 쓰고 있던 아이폰 16 프로의 배터리 용량이 3500mAh와 좀 차이가 났고 아이폰 16 프로 맥스의 4685mAh보다 조금 더 큰 수준입니다. 그런데 사용 시간보다 더 만족스러웠던 건 충전 속도였는데요. 아이폰 16 프로의 최대 충전 속도가 유선으로 29W인데 갤럭시 S25 울트라의 최대 충전 속도는 45W로 한 단계 더 높습니다. 물론 삼성의 정품 충전기를 사용해야 제대로 된 속도를 이용할 수 있긴 합니다만 28%에서 충전을 시작한 지 30분 만에 75%까지 올라서 오래 두지 않고 잠깐 끼워 놓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8번째는 강력한 망원 렌즈입니다. 울트라의 트레이드마크라고 할 만한 100배 줌 역시 건재한데요. 사실 예전에는 10배 줌 렌즈가 들어갔다고 하는데 S24 울트라부터 5배 줌 렌즈에 디지털 줌을 혼합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방법이 어쨌든 똑같이 5배 줌 렌즈를 쓰는 아이폰과 비교해 보아도 확실히 최대 줌 기준으로 더 나은 품질을 보여주었습니다. 솔직히 이게 많이 쓸 일은 없지만 가끔 멀리서 잘 안 보이는 것을 찍어서 자세하게 확인하는 용도로도 좋았고요. 간이 망원경의 역할을 수행해 줄 정도로 확실하게 피사체를 당겨서 촬영해 주었습니다. 물론 아이폰에서 갤럭시로 넘어가면서 아쉬운 점들도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에어드랍을 쓰지 못한다는 것이 제일 컸습니다. 간혹 친구들과 모임하고 에어드랍으로 사진을 공유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게 불가능해졌고요. 아이폰에서 맥북으로 사진이나 파일 자료를 바로 넘기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게 좀 불편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존에 구비해두었던 애플워치나 에어팟 같은 기존의 기기들을 쓰지 못하는 것도 아쉬웠어요. 사실 그래서 갤럭시 탭 S10 플러스나 갤럭시 버즈 3 프로도 추가로 구매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간혹 해외 앱들의 경우 안드로이드보다 애플에 더 최적화된 앱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는 딱히 실사용에서 불편한 점은 느끼지 못했고 오히려 더 편리한 점들을 점점 더 발견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아이폰 16 프로에서 갤럭시 S25 울트라로 바꾸면서 느낀 점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무게 차이가 크지 않으면 화면 크기는 클수록 좋다는 점을 새삼 실감했으며 사람들마다 사용 환경이 다르겠지만 일단 저는 갤럭시에서 제공하는 통화 녹음과 삼성페이, AI 기능 부분이 아이폰에서는 아직 제공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라서 좀 더 참신하게 다가왔고 실제로도 만족스럽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많이 지적되던 성능 문제도 이번에 스냅드래곤 엘리트를 탑재하면서 많이 해결된 것 같고요. 환율 덕분에 너무 올라버린 아이폰의 가격도 상대적으로 갤럭시의 가성비를 더 높게 만들어주는 요인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갤럭시 S25 울트라로 바꾼 걸 계기로 태블릿이나 버즈, 워치 같은 다른 기기들도 갤럭시 생태계로 하나씩 바꿔가고 있는데요. 이것도 나중에 충분히 경험해보고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인사이트 IT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